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20분간 했습니다. 한 결과를 이제 이 칠판에 적어 놨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귀뚜라미하고 호랑나비는 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죠? 포기를 하고, 자, 군뱅이로 이제 두 개 조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누에로 갑니다. 자, 누에는, 경남 산청에서 하겠다. 그죠? 그리고 면적은 5,000평이다. 5,000평이면 제곱미터로 하면은 16,500 제곱미터다. 그죠? 네. 그럼 16,500, 약 2만 제곱미터. 그죠? 네. 그러면 100m에 200m. 그죠? 네.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뽕밭을 조성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누 얘기는 해도. 네. 자, 그러면 뽕나무는 임야에서 4,700평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300평만 지금 사육사라든지 하겠다 이거네. 네. 이 계산은 잘 됐네. 그럼 누에는 세동을 하겠다. 우레탄 폼 단열이 되는 사육장. 그러니까 스티로폼 뭘로 한다? 판넬, 샌드위치 네. 판넬로 짓는다. 네. 그러면 지면 사육 케이스가 안에 얼마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이 얼마, 폭 얼마, 그죠? 샌드위치 판넬 네. 몇 미리, 뭐 100mm, 150mm, 120mm, 200mm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결정해야 돼. 그래야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바닥은 뭘로 하겠다? 세면 콘크리트로 하겠다. 그죠? 네. 아니면은 레메콘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보고 해달라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내가 능력되면 왜 해달라 해? 갖다만 달라 하면 되잖아. 그 한 차 갖다 달라고 하면 얼마예요? 1루비에 보통 6만 원 정도 하지. 그러면 뭐 한 6루비 정도 하면 한 40만 원 가까이 들어 이래저래. 네. 그럼 내가 직접 친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하면 되지. 약간 무르게 해가지고 진하게 말고 무르게 천천히 이렇게 수평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샌드위치 판을 내가 만들면 돼. 그러면 내 임금이 다 남잖아. 기술자 부르면은 비용이 기술자는 30만 원, 40만 원 줘야 돼요. 하루 인건비가. 실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런 분들 하는데 여기 이제 과감하게 스마트팜 ICP를 넣었는데 ICP는 뭐의 약자지? 인텔리전스는 ICT 아이가? 그죠? T 테크놀로지 C겠지. ICP는 뭐예요? 내가 처음 듣는 어쨌든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럼 스마트팜 하면 돼. 그럼 스마트팜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자동화인데 자동화예요. 그럼 뭐의 자동화냐는 얘기지. 가장 핵심은 온도.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사육장은 28도가 맥시멈이고 최저가 23도다 하면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럼 그게 이제 해가 뭐 중천에 떠서 온도가 올라간다 하면은 열고 척창이라든지 천창을 열거나 아니면 이제 쿨러 시스템이 작동이 되거나 그죠? 그런 게 자동화예요. 그 다음에 습도죠. 그럼 습도는 휴미디티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맞춰줄 거냐, 상대 습도를. 60%냐, 70%냐. 룸마다 이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사육, 이제 유형별로, 그 1령이냐, 2령이냐, 3령이냐, 4령이냐, 5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것도. 그리고 조명도 들어가겠죠? 조명도 하루에 몇 시간 조명, 뭘로 갖고, 어떤 빛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광선 할 거냐, 그 중에 파장대를 할 거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아니면 뭐 원적외선이 뭐 좋다면 원적외선을 비출 거냐.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화 돼서 이 컨트롤 박스가 있잖아. 여기서 탁탁탁 눌러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착 돌아가는 거지. 그럼 집에서 핸드폰 갖고 모든 게 컨트롤이 다 되는 게 뭐냐. 그게 ICT예요. 네. 그게 AI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좋다. 여기서 내가 처음에 알을 넣었다. 그죠? 보한 알을 투입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까지 내가 계속 거기 키울 거냐.
그러면 먹이가 뭐예요? 뽕나무 뽕잎이죠, 그죠? 그러면 뽕잎을 줄 때 그냥 잎을 하나씩 따서 줄 거냐? 그죠? 그건 잎뽕이라 하지. 그 다음에 가지를 잎뽕 하나씩 따려고 하면 힘들지. 가지를 축축축 잘라서 툭 던져주면은 편하지. 그럼 가지뽕이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그죠? 그리고 언제 키울 거냐? 봄에 키울 거냐? 여름, 가을에 키울 거냐? 시기가 있잖아. 그 여름에 8, 9월에는 비도 많이 오고 고온 타섭하니까 뽕잎이 좋다 안 좋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럼 누에가 정상적으로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그런 데는 병 저항성이 강한 품종이 필요하겠지. 그런 등등 뭘 갖고 구체화 시켜야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이 모여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라. 단순하게 그냥 누에 하지 뭐. 일학기 때 다 배웠어 여기에 관한 거.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뽕잎을 생산하겠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뽕, 그 다음에 뭐 청일뽕, 대성뽕 여러분들 만나고 다 배웠잖아. 그런 걸 활용을 해야지. 그럼 뽕나무 해놨는데 4,700평에 어떤 뽕나무를 품종을 뭘 할 거냐 없잖아. 그죠? 경사지 얼마나 되는데 땅값이 안 나와 있어. 땅 구매 비용은. 그럼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작업을 내가 하겠다 하면은 경사도 15도, 13도, 12도 의해서 이게 이제 뭐 임업용 산지인지 아니면 농업용 산지인지 그것도 없어. 그죠? 중보존 산지인지 그게 결정이 돼야 내가 개발 행위를 얼마나 할 거냐가 결정이 나지. 그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디어 말 그대로.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돼. 아, 딱 들었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야 돼. 그게 안 돌면은 수업 지금까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이제 고치하니까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관 좋았어. 체험관 만든다. 체험관 얼마만한 사이즈로? 어떻게? 구체화가 없어. 면적도 없고 높이도 없고. 첫째로 이게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조감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뽕바톤이 이 위에 이렇게 있고 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사육장, 체험관 이렇게 들어선다 라든지 이게 평면도 조감도가 없어. 그게 첫째 나와줘야 돼.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뽕나무를 재배를 하면은 뽕을 뭐 수직으로 이렇게 길을 닦아서 재배할 거냐 아니면 등고선 경작을 할 거냐 등등 경사가 얼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구체화가 전혀 없어. 그건 설계라 그래. 설계 도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20분 만에 여기까지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지만은 더 구체화시켜야 돼. 다음 시간에는. 그죠? 구체화시켜서 정말 내가 이걸 갖고 밥벌이 한다. 결혼할 수도 있고 가족도 부양하고 부모님도 내가 부양할 정도로 1억을 벌겠다, 2억을 벌겠다까지 가야 돼.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졸만 돈이 오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산업이 아니고 지원 사업. 사업과 산업은 다르죠, 그죠?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고, 장사는 뭐예요? 장사는 그냥 특별한 것 없이 팔기만 하는 거, 만들어 파는 것만 하는 게, 그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팔던, 뭐 인터넷 팔던, 그게 하나의 그냥 장사예요. 그 사업은 뭐냐? 자기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마케팅 기술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뭔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결집된 종합과학이 뭐냐면 그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업한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사업이라고 해요. 그 장사는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마케팅,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 사업은, 과거에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농가 1인당 이제 특정한 기준이 있어. 선발을 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해야 돼. 그러면 3억을 지원해 주는데 5년 거치 12%,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없으면 이것도 뭐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된 완벽한 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산청에서는 매입을 해주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죠? 예, 그러나 사육 잘못하면 한 방에 간다. 그 다음 태양광 요거 좋아요. 아이디어 아주 좋은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청에서, 함양에서 하는데 지금 원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마케팅이 안 돼. 건강 기능성 쪽에는. 그 우리 주변에 이게 아주 큰 회사가 있어. 대기업이 있는데 안 돼. 그 주가가 지금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건강 기능성 이쪽은 잘 안 돼. 왜냐하면 하루에가 아니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도 쓰기 어려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따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데 태양광 지원은 뭐냐 하면 샌드위치 판넬이나 내가 집을 짓는다면 위에 태양판을 넣는 거죠. 그죠? 위에 얹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00평 규모 정도 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곤 하지만은 그래서 한 600평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그거하고 한 지금 내가 아는 분 중에 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스케일이 아주 크겠죠, 그죠? 그럼 투입비가 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단위 한 7억,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태양광을 위에 얹고 안에 사육을 하게 되면은 이 지원 또 받아요. 농업용이니까. 그래서 또 지원 받기도 좋은 그런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네, 그죠? 네 번째는 스케일, 규모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규모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서는 제품을 이제 뽕나무 오디술, 오디잼, 누에 가루, 분말, 환 이런 건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또 차별을 해줄 필요도 있고, 오디잼 좋아요. 이거 굿 아이디어예요. 왜 굿 아이디어냐면, 오디는 그 기능성이 정말 좋아. 오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먹으면 정말 좋아. 특히 남자한테. 좋은데, 여러분들보다는 부모님, 할아버님,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가 좋은데, 이 오디는 보관이 어렵지. 생과로 먹기 어렵잖아. 물이 많잖아. 장거리잖아. 그러면 보관을 하기 어려우니까 잼으로 하면 오래 보관하잖아.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오디잼을 먹는데, 잼을 만든다는 순간 뭐가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20세 이상 인구 중에 당뇨 환자가 얼마냐? 800만 명이, 잠재적까지. 800만 명이에요. 3,500만 명 중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30%가 잠재적 당뇨 환자라. 그럼 이걸 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나 없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설탕을 아주 적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감미를 내는 스테비아 있죠, 그죠? 스테비아를 대신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게 그런 생각이 될 거예요. 부패가 문제가 안 되겠나, 그죠? 부패에 설탕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패는 진공으로 한다든지 산소를 흡착제를 넣어서 그걸 흡습제가 아닌 탈기자라고 그래요. 공기를 빼내는 그걸 이제 추가로 안에 넣는다든지 하는 있고, 그다음 오디술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요즘 술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시대적 흐름을 잘 타야 돼. 술 안 마셔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술 마시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 많이 줄었어. 그 마셔도 뭐 집에서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 이 패러다임을 잘 읽어야 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뭐 내 아이디어 있다고 막 들이대다가는 안 변한다. 됐죠? 그 다음 요건 좋은 아이디어. 체험하는 거. 어디를 동결 건조하는 거, 술빵 만드는 거, 이거 뭐지? 잼 만드는 거, 누에 촉감놀이, 누에 먹이주기, 누에 그리기.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체험 농장을 하면 거기 거는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 농장을 하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뭔가를 하나 사육을 내가 뇌를 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아주 커요. 리스크가 크단 말이지. 그래서 곤충 사육하는 사람들은 절대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게 안 해. 안 받아.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제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잘 했고, 그 다음 조 갑니다. 장수풍뎅이. 좋아요. 강원도 횡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횡성에는 유명한 게 한우가 유명하죠. 그죠? 한우. 그 다음에 면적 동일 5,000평입니다. 평당 2만원. 조금 구체화됐다. 그죠? 그럼 1억이네. 땅값만. 그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로 짓겠다. 그럼 규모는? 안 나와 있지? 400평? 300평. 사육장. 그 높이는? 조치 안 돼 있어. 어? 높이 안 돼 있지? 예. 그럼 뭐,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 요렇게 요걸 내가 추천하는 거는 180T. 180mm 또는 200mm를 쓰라고. 강원도 횡성 같으면 춥잖아. 춥잖아. 장수풍뎅이 겨울에도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180, 200T 정도, 200mm 정도, 20cm 이렇게 두꺼운 거 해야 돼. 그 요즘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샌드위치 판넬을 120T, 12cm 정도로 하고 이 뿌리는 거 있어. 이 뿌리는 거. 그게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거 쫙 뿌리면 가격도 안 비싸. 그게 방한 또는 방냉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걸 활용해도 되고. 그러면 내가 가온비라든지 아니면 냉동 쿨링 시스템을 전혀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거의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샌드위치 판넬을 120짜리를 2개월로 해버리는 거라. 공간을 안에 한 3cm, 5cm 띄우고 2개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겨울에도 온도가 거의 15도 이하로 거의 안 내려가. 히터 하나만 살짝 틀어놔도. 그렇지 않고 겨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장수풍뎅이를 계속 사육을 하는데 25도씨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300평, 아까 얘기했잖아. 300평 히팅 하려고 하면 한 달에 농용 전기 아니고 일반 전기로 쓰면 아무리나 나와도 100만 원 이상 나와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전기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기로 하더라도 어떤 전기? 그냥 온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열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물을 데워 가지고 돌릴 거냐? 등등. 플라즈마 요즘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규모도 좋았고. 참나무 숲 4,000평 좋아요. 장수풍뎅이 채집 활동 좋네. 아이디어 좋네. 애들 보고 채집해오라 하고 본인 하고 사육 키트를 파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키트라고 하면 요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 드는 거 있고 요 안에 나무 이런 거 참나무 넣어주고 젤리뽀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 2만 원 받고 3만 원. 지금 4만 원 이렇게 팔아. 장수풍뎅이 한 마리 딱 넣어놓고. 한 마리는 외로 몇 마리? 2마리. 싸움해. 싸움 안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 젤리뽀 한 세트로 10개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어. 10개 정도 추가로 주는 거야. 키우다 보면 젤리뽀가 부족하잖아. 그럼 기술을 알려줘. 이렇게 서서히 해도 되고 아니면 싼 값에 내가 제공을 해줘도 되고. 그럼 다음에 또 구경하러 또 오겠지. 하면서 젤리뽀도 가공하고 더 이제 사가기도 하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장수풍뎅이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따라오셔. 엄마 아빠들은 별로 관심 없지.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커피나 차나 마시는 거에 관심 있잖아. 그러면 옆에 블루베리도 좀 추워서 안 되나? 어쨌든
뭐 어디도 좀 너무 춥나? 어쨌든 행성이니까 이 제약 요소 좀 많네.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아주 거기서만 생산되는 아주 귀한 거야. 근데 콩 예를 들어 메주를 딱 만들어 놓는다. 여기 된장 띄워요? 띄우는 거지. 그지? 지금까지 안 띄웠더라도 이제 띄울 겁니다 하면 되지. 띄우면 되지. 그러면 어때요? 된장 좀 파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장수풍뎅이 싸움 붙이는 게 별로 관심 없어. 어차피 애들 오면 부모님들이 따로 오시니까 그 마케팅 전략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자, 어쨌든 체험하는 거는 이거 좋죠. 이거 잘 해놨네. 풍뎅이 유충 사료, 뭐 버섯까지 오케이. 굿. 이건 6차 산업으로 갑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표고버섯이든 뭐 능이버섯은 재배가 안 되겠지만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내가 생각할 때 느타리버섯도 아주 좋아요. 어쨌든 표고버섯을 한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 톱밥. 이것을 곤충이 먹이로도 씁니다. 장수풍뎅이. 거기에가 뭐만 추가하면 된다? 아까 당밀하고 미강. 그렇지. 미강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휴석했어. 그러면 유충 사료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고? 이 어른들 오면 찜질하는 거 제일 좋아하지. 애들 너대 시간 되잖아. 놀도록 해놓고.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 차 마시는 거 하고 뭐. 이거. 찜질하는 거 좋아하지. 왜? 참나무 군락지니까. 저기 어디 가노? 참나무 군락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먹거리도 하나 들어가주면 좋겠지. 참나무 수출로 구운 통 바베큐.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리 몇 마리 키우면 오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6차 산업까지, 수 판매까지도 들어가네. 조금 이제 이 정도로 많이 가려고 하면 직원도 있어야 돼. 내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럼 하여튼 그 스케일을 잘 감안을 해서 6차 산업으로. 이 정도로 설명만 잘 할 수 있으면 이거는 90점. 자, 그 다음 이 5번. 분명히 이 전남고흥이네요. 이 전남고흥 하면 로켓 발사하는 데입니다. 그죠? 어디고? 이게 해남 옆이잖아. 그지? 좀 먼데, 그래. 그 남쪽, 전남의 제일 남쪽이잖아. 이것도. 그 해남 바로 위에야, 이거. 그 1시간에 멀다 캐보면 뭐 내가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도 펴놓고 한번 봐봐. 우리 해남에서 해남 진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철원까지 한 몇 시간 걸려? 6시간, 7시간 걸리잖아. 오케이. anyway. 자, 전남고흥입니다.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하나, 나주 있잖아, 나주. 나주를 내가 전북이라고 내가 한 적이 있어. 얘기하다 보면 헛소리가 나와. 전남, 나주죠, 그죠? 나주 하면 배가 유명한데, 원래는 나주가 엄청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혁신 도시가 좀 그거에서 조금 하긴 해도 아직은 좀 그래요. 이 고흥은 나주에 비해서 더 적잖아. 그렇지? 완전 시골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농사를 지을 거냐 하는 게 궁금해. 그냥 수업을 하니까 이 외가가 이제 있고 땅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지, 실제 할 건지. 실제 할 겁니다. 실제 한다. 좋았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의욕을 갖고 집중적으로 가보자고. 이 천평을 하겠다. 공장 300평, 물류 저장해서 200평씩, 성충, 유충, 사육장 250평. 그러면 여기에서 500평, 750평. 요것도 200평이야? 아니, 유충이랑 성층이 각각 250평. 각각. 그럼 500평 위에 500평.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이 구체화가 안 돼 있다, 그죠? 그럼 사육장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도로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중앙 복도가 있어야 되겠죠. 다니는 통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문이 있겠죠. 양쪽에 문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 6등분 할 건지 아니면 3등분 할 건지 내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제 6등분 하느냐 3등분 하느냐의 차이는, 단독으로 한다든지 차이는 뭐냐면 이 통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면 난방비가 겁나게 많이 들겠지. 그러나 여기 쉬고 있는 데가 있어, 가끔씩. 요거는 히팅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요걸 6분의 1로 하면 요것만 3개 같으면 3개만 히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성충 키울 때만 한다든지, 유충은 유충 키울 때만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요런 관리가 처음에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 왜냐하면 전부 칸막이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통로만 완벽하게 이 정도로 최소 1m 50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트를 밀고 다녀야 되거든. 때에 따라서는 크게 하면 집게차가 있어야 돼. 집게차 알죠? 삐삐 하는 거 있잖아. 이 물건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집게차라 그래요. 그런 게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 내가 볼 때 이게 250평, 250평, 500평 규모는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500평 규모는요, 250평이면 여러분들 이 강의실이 몇 평이냐 하면은 25평 밖에 안 돼. 요거. 그러면 몇 평이에요? 50평, 50배, 요거 50개면은 엄청난 거예요. 맞나? 20배지, 그지? 20배. 요거 20배. 요거 25평이니까. 10배네. 이거 10배면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성충, 유충 합치면 20배잖아. 500평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큰 사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연매출 기본이 10억은 올라와야 돼요. 500평 정도 사육사가 있다면.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걸 짜야 됩니다. 500평 사육장 같으면 엄청난 사업이라고. 연매출 10억 안 되면 이건 유지 안 돼. 그 자세는 다음에 얘기하고. 판넬로 어떻게 짓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공장형으로 하겠다. 좋았어. 공장형이라 하면 어떤 의미인데? 단동으로 해서? 네, 단독. 단동으로 해서 그냥 온도 25도씨 막 전체적으로 맞춘다 이거지. 그거는 사육장 기준이고, 이제 저거 공장이면 네, 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으로 나눠가지고 성충, 유충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세밀적인 관리를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공장 쪽은 이제 건조식품하고 이제 일단 건조만 그런 의미로. 여기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가고, 응? 사육장은 성충, 유충만 분리해서 250평씩. 근데 참고하라고 250평씩 한다는 거 500평이라 하면 이 강의실의 20배야.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돼.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00만 원 든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게 짓는 비용 있잖아. 공사비가. 그러니까 저 500평을 한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평당 100만 원 한다고 가정하면 그거 얼마예요? 1000만, 억, 10억이야. 50억이 들어. 그럼 뭐 50만 원 한다고 하면 25억이 들어요. 그 10만 원 한다고 하면은 5억이 들겠지? 10만 원 해가지고 사육장을 지을 수 있나? 바닥 세면 레미콘 가격만 해도, 텄닦기 작업하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잡아야 돼. 판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브레인스토밍은 여기까지입니다.